언젠가 어느 신문사에서 신입 기자를 모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면접관으로 거기를 참석을 했는데 무엇을 물어야 저 사람들한테 용기나게 볼 수 있는가 생각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들어오니까 무슨 책을 읽어봤냐, 책을 많이 읽었느냐, 그것부터 물었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면 읽느냐,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면 한번 얘기해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대답을 좀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감동받을 얘기는 아니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우뚝 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책을 읽은 얘기를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면접 볼 때. 그래서 그래놓고 그 다음에 만나는데 나는 선생님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학과 시험을 잘 봤으면 될 뻔했는데 면접고사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조금 그때는 심각했으니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참 훌륭한 언론인이 됐고 작가가 되어 있어서 요새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다는 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고 그게 작가들 임무입니다. 그런데 서재균에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 일이 없고 감동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딱 한 사람 받았습니다. 평론가 인문학 이선 수필 그걸 읽고 내가 감동을 했어요. 그것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 조간에서 나오는 잡지책이 있었어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들고 어떤 놈이 내 친구들 보고 어떤 놈이 장난치다고 이런 거 갖다 줬냐 그랬더니 그거 갖다 준 일이 없다. 그럼 선생님들이 줬냐? 그것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누가 줬는지를 모르는데 별 수 없이 그런 걸 가지고 전에 가서 그런 걸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어떤 것은 어렵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시시하기도 하고 딱 한 작품만 감동을 했습니다. 그 작품을 읽고 이렇게 서투도 있구나. 그때는 그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해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좋은 책들이 나온 일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내가 읽들 안 했으니까 이런 책을 읽고 감동을 하는구나 싶은 생각을 해서 그것이 바로 이 맨 뒤에 있는 김한태 선생이 쓴 내 소년 시절과 서로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그것을 읽고 저는 내 감동을 했어요. 그냥 눈물까지 날 정도가 꼭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도 시골 문화평론가 김한태도 시골 사람이고 나도 시골 사람이 꼭 그 쓴 얘기가 내 얘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감동 안 되죠. 그런 정도 읽고는 감동을 했다면 그것도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감동을 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때 감동을 안 했다면 그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읽고 자꾸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읽고 바로 외죠. 지금도 어디 가면 다 외가지고 그냥 내가 그걸 읽을 필요도 없이 외가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그럽니다. 내년이면 대전에 가서 큰 학교를 고등학교 그때는 사범학교죠. 사범학교 시험도 있는데 너는 맨날 그런 책만 읽고 돌아다니는데 우연히도 그 책을 많이도 안 읽었는데 다행히 합격을 요구해서 그냥 대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대전을 가니까
거기에는 역시 소설가 권선부이라는 분이 계셨고, 대전에서도 가장 유명한 한성기 선생님이라고 한성기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냥 보통 너는 무주서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는 거구나 그런데 언제나 가서는 너 무주에서 고향이 무주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너 김한태시라고 아냐? 그래서 이제 김한태는 잘 모르지만 김한태 선생이 쓴 글은 잘 안다. 그 읽어보라고 읽어볼 필요가 없죠. 제가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다 외워버렸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선생님 뭐 하냐고 그 한성기 선생 이런 거라. 그 김한태 글을 짧으니까 시 같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짧은 글이니까 그 정도는 외울 수 있다 생각하고, 그때 한성기 선생님이 김한태 선생을 잘하냐.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이제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를 이 학생들한테, 우리 반 학생들한테 2시간을 열어놓고서 했습니다. 그 김한태 선생. 그 말하는 그분이 제가 그 외우고 있는 걸 보고 그걸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읽는 줄 알았던 모양 같아요. 그분이 전주고보 2학년 다닐 때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소설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일본 선생을 쫓아내기 위해서 스트리게 했다가 오히려 학생들이 당해가지고 말하자면 정학처벌을 받았다. 그러고 이제 서울 가가지고 고성고등학교 2학년에 전학을 하고, 또 거기서 1년 끝내고 일본 가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그러고 후쿠오카 들어가서 법문학부에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을 쭉 얘기를 하고, 그분에 대한 말하자면 그 선생님이 이분이 그런 사람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 이제 제가 그 신문사 들어와서 있을 때 서울에서 문학사상사에서 그 사람을 무주에다가 기념공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무학교 졸업하고 무주 초등학교 배워서 그때 김한태 선생을 찾았더니 이미 김한태 선생이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24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4세 돌아가신 분이 언제 그런 쓰시는가. 선생님이 나 같은 책도 안 읽는 사람이 감동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했죠. 말하자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우주에서 문학동인이 생깁니다. 그 산골짜기에 문학동인이 생겼어요. 그거는 김한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주에서 간 시인 조교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무수 사람들 8명 모여가지고 옥수수라는 동인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분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지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발전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 사람이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토 대학을 다닐 때 거기서 정기용 향수 하나 가지고 전 국민을 심적인 감정에 흔해 빠진 감정이 빠지도록 그런 좋은 시를 쓴 정기용하고 함께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많은 물론 그분은
정기홍은 저는 시인이지만 김한태이고는 평론가입니다. 그런데 평론가가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겠냐. 그런데 오히려 딱딱한 그런 글을 묘하게 그 사람 글을 돌려가지고 순수한 문학, 순수한 평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면 그분이 제일 먼저 그 감동을 준 것이 내 소년 시절과 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회장이 작가가 하셨는데 위에 있는 것만 떼면 됩니다. 아까 그 위에 있는 서지균이가 그 책을 완성을 준 것처럼 하는데 사실 내가 그것을 우리 회원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나눠줘라 하나씩 복사해가지고 그것을 서지균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가지고 감동을 받았다는데 그걸 우리들이 읽고 우리들도 감동하게 되는가. 앞으로 우리는 책을 쓰면 글을 쓰면 다른 사람 감동 줄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글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읽어라. 그래야 감동이 될 수가. 건성으로 읽으면 감동이 될 수가 없죠. 앞으로도 요것은 좀 지워주면은 이야기는 간단하게 되었다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아까 맨 끝에 있는 제가 지금 사실은 황방변상이라는 동네장고 공나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글자도 못 읽고 글도 못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학이 모이니까 오늘 같은 날 나와서 꼭 감동받는 글을 써야 합니다. 감동받지 않는 글을 쓰는 것은 쓰는 거나 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필요 없는 시간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런 병 걸리기 전에 열심히 써가지고 좋은 글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